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업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자료 1월 28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28일 또는 뭐 29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이거는요 그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이고, 그 2번 확인 설명과 전속 중개 계약 있어서의 공개, 그 두 가지의 차이점, 확인 설명에만 있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조수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조는 뭐냐? 취득에 따른 조세를 의미하고, 수는 중개 보수 실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만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공시지가였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단 공시지가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거 같이 기억하시고, 다만 절대로 공개가 안 되는 것이 별도로 존재했다. 그건 뭐냐?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으로 이것은 공개선 아니 되고,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엔 한 장을 들춰서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한번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 1, 2, 3, 4 네 종류의 확인 설명서가 법정 서식이 존재해서,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 확인 설명서 2는 비주거용, 3은 토지, 확인 설명서 4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나뉘어서, 세부 확인 사항 하면 실내 벽화, 이것이 이제 주거용 확인 설명서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1, 2, 3, 4를 상호 비교한 거, 이거 시험 문제니까 꼭 기억합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거용에는 거기 보면 일단 대상 물건의 표시 쪽에 보면은요, 내진 설계 유무, 내진 능력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온 거니까 우리 기억하자. 단 토지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입지에 관한 것으로 주거용엔 도대주 교판의,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은 내외 시설에 가야 될 것이 여기 위치를 잘못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판의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요게 있다. 근데 비주거용엔 도대주는 있는데 교판의는 없다. 그리고 토지에는 도대만 있고 주차장조차도 없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문제, 주거용엔 관리 있고 비주거용에도 있더라. 그런데 토지에는 관리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개론하고 연결시키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비선호 시설이죠. 비선호 시설은 여러분들 주거용에는 실내 벽화라 그랬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이 권리에 관한 거, 내외 시설,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 그리고 도배, 그리고 환경 조건으로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비주거용에는 실내 벽이었어요. 그리고 벽에 도배가 없다는 것이 또 특징이었죠.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있는 게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이 권리, 요거 하나 있다. 그리고 이런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내외 시설에 보면은 소방난이 존재하는데, 그 소방난에서 경보기가, 그죠, 단독 감지 경보기, 경보 감지기, 요게 주거용엔 있는데 비주거용엔 소방전 비상벨 요게 있고 토지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세부적인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건 이런 거죠. 대상 물건의 표시 쪽에 보면은,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부분에 보면 방향, 건물에 있어서 방향은 주거용일 적에는, 때는 주실의 방향을 쓰고, 그리고 비주거용일 땐 주된 출입구이다. 그리고서 애매할 적엔 기준점을 잡아서 표시한다. 요게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난에는 여러분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 있어서 이건 시군 조례에 의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고 토지계획 이용계획 확인서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종합 증명서까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이제 비교 정리에 5번, 6번을 보면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은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하고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됩니다라고 써놓은 것은 그건 뭐였냐면, 그건 취득에 따른 조세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구별합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3페이지 쪽에 보면 거래계약에 관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은 법정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그리고 거래계약서에만 있더라.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작성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서면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5년간 원본, 사본,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되어 있을 시에는 보존할 의무가 그때는 없다. 그리고 위반 시에 이거 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등취 그리고 소속의 경우는 자격정지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소속이 안 하게 되면 자격정지다. 이렇게 수업했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 기재사항 기억하다. 그래서 우리 당물, 인권, 거기, 개, 조명 해서 인이라고 하는 건 3번 인도일시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권리 아니다. 권리 이전 내용이다. 권리관계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거래금액, 그 다음에 기타, 거기까지가 당물, 인권, 거기. 그 다음에 7번은 계약연월일. 그리고 8번 있을 시에 조건과 기한을 쓰고, 그 다음에 9번도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확인설명일자가 아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래서 이런 거래계약, 즉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교부한다. 그래서 이거 교부는 여러분들 당연히 작성교부 보존에서 나왔듯이 이건 업무정지다. 근데 요 두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증증서 4번도 함께 교부하여야 되고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해서 이 업무보증증서 4번은 요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설명하면서 준다 그랬죠. 뭘? 소금기, 소재지, 금액, 기간을 설명하면서 주고 요거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아주 최근이죠. 예, 여러분과 제가 다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자, 덕담 한마디 하세요. 너 붙을 거야. 예. 자,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예. 아주 유용하고 최고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교재 130페이지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해서 이 두 가지를 1교시에 먼저 수업을 하고,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하고 이거 수업한다 그랬어요. 의무와 권리. 뭐하고 뭐요? 예,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본 게 뭐냐면 중개라는 거 봤어요.
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 이걸 갖다가 봤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의무와 권리, 이 중개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면 기본윤리를 해서 일반 의무가 적혀 있어요. 일단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법조문을 먼저 볼까 합니다. 기본윤리하고서 법제 29조 1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2항을 보세요.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1항에 있는 의무는요, 여러분들 품위유지와 신의성실 의무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품위유지와 신의성실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중개보조원은 신의성실, 품위유지 필요 없다는 거야. 중개보조원은 신의성실하지 않아도 돼, 품위유지 안 해도 돼, 그 뜻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개소만의 의무인데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이 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해가지고 개소보 모두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개보조원도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돼. 근데 그 비밀을 언제까지 지키냐?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제척기간이나 시효제도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년간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뭐 이런 민법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이 여기 적용되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뒤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또한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덤까지 갖고 갈 의무가 요 비밀준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반 의무로 다루는 것은 첫째로 뭐가 있냐면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요. 세 번째로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조항이 있었어요. 29조 1항에 같이 함께 놓여 있어요. 함께 놓여 있지만 이건 구별을 해야 돼요. 그 구별해야 되는 게 일단은요, 얘는 개와 소의 의무다. 얘도 개와 소의 의무다. 그러나 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해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개소보.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 품위유지 의무는요, 여러분들 그 1항을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이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 의무는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개는 구별했죠. 즉 뭐냐면 품위유지는 언제나야, 전문 직업인으로서 언제나 항상 늘 반드시 꼭 품위를 유지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 의무는 언제나 신의성실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다 신의와 성실로서 대할 수 있나요? 예, 그럼 죽어. 예, 죽어. 그래요. 그래서 신의성실은요, 모든 데 그런 게 아니라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신의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에는요, 요 신의성실이라는 이 조항의 근거에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이야. 그래서 신의성실 조항 위반 근거로 해서 직접 업무정지 또는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일단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봤듯이 29조 1항의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를 같이 놓고 있죠. 그러니까 29조 1항 위반 시라고 나온다면, 즉 신의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라고 나오면 손해배상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런 것이 요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냈을 땐 그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는요,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네, 이건 무덤까지
끌고 가. 근데 여러분들, 비밀은 지키는데 맛있는 거요, 까발리는데 맛있는 거요. 그렇죠. 어떻게 비밀을 지켜, 우리가. 모든 비밀을 지켜라? 그러면 미쳐 돌아가 버려. 그래서 무덤까지 가는데 모든 비밀은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모든 비밀이 아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요거에 국한된다. 다른 비밀은 그건 까발려도 죄가 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이건 바로 뭐냐면 법익 형량설이에요. 자, 법익 형량설이라는 건 비밀 준수라는 법의 이익과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 규정과의 그 저울질을 통해서, 형량, 그 저울질이요, 이게 더 중요하다면 이 중요한 걸 위해서 비밀을 누설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건 뭐냐면 대체로 확인 설명 또는 저 위에 있는 신의성실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이나 신의성실을 위해서 비밀을 누설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여기 보십시오. A와 B가 있는데 둘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A는 매도인이고요, B는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A에 관한 이야기를 B에게 하자니, B한테 하자니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야.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자니 확인 설명 또는 B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비밀을 준수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그걸 확인 설명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선일까요? 그렇다는 거요. 그게 여러분들 이 법이요. 그럼 다른 법은 뭐냐? 이게 선서한 증인이에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법정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선서를 했어. 이럴 적에는 거기에서 이 비밀을 누설한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단 밖에 나와서 기자회견 또 하면, 기자회견 할 때 거기서 또 떠들면 그때는 위반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예요. 근데 이 법에는 안 써 있어요. 법에는 안 써 있어. 안 써 있으면 뭐라 그랬어? 업무정지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별다른 이야기가 안 써 있다면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업무정지고요. 요게 위반 시에는 1학년 1반 행정 형벌로 몇 학년 몇 반? 강력하게 1학년 1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비밀 준수 의무, 요게 유일하게 중개사법상 반의사 불벌죄예요. 자, 그럼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벌이에요. 죄예요. 이건 뭐냐? 피해자가요, 법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처벌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벌한다, 못한다? 그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에 우리 중개사법이 딱 이거 하나니까 여러분들 별도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게 의문이 생기죠. 아니,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승질나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를 고소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그럽니다. 나 저 사람 처벌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예?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요. 어떻게? 합의 본 거죠. 그러니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반의사 불벌죄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 법에 써 있는 일반 의무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법조문 29조 1항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가 적혀 있는데,
한 조항에 같이 적혀 있을 망정 두 개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거요. 품위유지 의무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무로 언제나 지켜야 돼.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 의무는 언제나 신의성실할 수는 없다는 거요. 그래서 신의성실 의무는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일단 두 개의 차이점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술 먹고 막 오바이트 했어. 품위 유지했어? 품위 유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업무 정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지고 뭐 이래야 돼? 아이, 그런 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저 조항에 의해서 직접적 그러한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요.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 원칙은 다르다는 거요. 신의성실 원칙은 저거는 중개 관련 업무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야. 그래서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처분이고, 이걸 근거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받아들일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냥 왜냐면 너무 막연히 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근데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얘는 둘 다 여러분들 이거야, 개소고 중개보조원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중개보조원은 전문직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없어. 그 다음에 신의성실은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분들 소속은 중개 관련 업무 하죠. 근데 중개보조는 업무의 단순 업무 보조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신의성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준수 의무는 개소보 모두가 지켜야 될 의무로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끌고 가야 되고, 모든 비밀하면 죽어버린다. 무슨 비밀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법에 안 써있지만 행정처분으로는 업무정지이고 행정형벌로 1학년 일반인데, 요게 뭐다? 반의사불벌죄. 왜 반의사불벌죄로 나왔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문제 반의사불벌죄료가 안 나오고 얘를 풀어서 나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뭘로 읽어?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이 비밀준수 의무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적엔 비밀을 누설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럼 이 법에 의한 건 뭐냐? 확인 설명 신의성실. 다른 법에 의한 건 뭐다? 선소한 증인 해서 법익 형량설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가 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나 법에 적혀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네 번째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은, 우리 교재는 또 다루고 있어요.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법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반 시 업무정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나 이게 선배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왜? 판례가 이걸 왜 긍정하냐? 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저걸 갖고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요, 판례가 왜 긍정했냐? 이걸 긍정하는 그 긍정의 논리적 근거는 위임 유사설이에요. 중개는 위임하고 민법에 나오는 위임과 유사해가지고 민법에 있는 위임에 있는 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저것을 별도로 둔다. 자, 그럼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 이런 거야. 중개는 뭐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중개를 할 적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지배해요. 그런데 이행 단계는 중개라 그랬나요? 이행 단계는 중개가 아니라 그랬어. 그렇죠. 넓은 의미의 중개는 해당할 망정 중개는 아니야. 그러니까 요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신의성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래계약 요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저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나요? 주로 요 단계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나요?
요쪽 이행 단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도금을 들고 튀었다든지, 아니면 중개 보수를 갖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사기를 쳤다든지, 주로 이행 단계, 돈이 오가는 이행 단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그래가지고는 신의성실만으로 묻기는 어렵다는 거야. 여기는 신의성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판례는 부득불 여기까지를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걸 둬가지고, 신의성실이 있는 요 단계에서는 신의성실을 보조해주고, 이행 단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신의성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 의무를 보충하고 있다야.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이행 단계를 지배하는 원리예요. 어느 부분을 지배해요? 예, 이행이라고 하는 저 파트, 저 부분을 지배하는 원칙, 저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판례는 부득불. 이렇게 명확하고 크고 정말 확실한 민법 그리고 사법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걸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저와 같은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로요. 여러분들 거기 130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132페이지에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밑줄 좀 쳐놓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요, 교재 몇 페이지를 펼쳐주냐면 122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122페이지 펼치셨어요? 예, 거기엔 뭐가 있나요? 예? 금지행위. 뭐가 있어? 금지행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의무를 적어놓고 있어요. 일단요, 여러분들 거기 적혀있는 금지 의무 있죠? 금지행위. 요거는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에서 하지 말라는 게 다 금지행위가 아니야. 금지행위는 뭐냐? 중개사법 33조에 적혀있는 그 내용이 금지행위야. 몇 조에 적혀있는? 33조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써요. 여러분들 거기 33조를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지행위는 대상자가 개소보라는 거예요. 개소보. 그 얘기는 일반인이나 무등록자는 금지행위 대상자다? 아니다. 그게 시험 문제야. 일반이나 무등록자는 금지행위를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질러. 금지행위의 대상자는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해서 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서는 안 되는 요 33조 적혀있는 요 내용만이 금지행위로, 거기 1호부터 4호까지는요, 여러분들 1부터 4 거기다 묶으세요. 그리고 쓰세요. 1학년 1반.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이요. 그리고 5부터 7호까지는요 3학년 3반이요.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자, 1호부터 4호까지는 1학년 1반, 5호부터 7호까지는 3학년 3반.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적혀있는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요, 금지행위의 특징.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일반인은 대상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무등록자 대상이요 아니요? 금지행위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질러. 예,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금지행위는 공법이 돼버렸어요. 한만 써도 이상해. 범자가
미수범이나 과실범이나 공범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무슨 얘기냐? 기수만 처벌한다는 얘기고요. 요건 뭐냐? 고의만 처벌한다는 거고요. 요건 뭐냐? 정범만 처벌해. 네. 예, 나머지 거 처벌이 없다는 거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거기 일단요. 미수범 처벌이 없다는 거 뭘로 한번 보냐면요. 3번을 보세요. 3번 찾았어요? 살해, 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자, 금품을 받는 행위가 그게 뭐냐? 금지 행위야? 보수를 어떻게 해서? 초과해서. 근데 보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 뭐 했어? 약속만 했어? 그러니까 아직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금지 행위다, 아니다? 왜? 그렇지. 미수범 처벌 없다는 거요. 그 다음에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몇 번을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말고요. 몇 번을 보냐? 2번을 봅시다. 2번.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 그게 뭐요?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영위한대. 이게 누구야? 무등록자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나 봐. 무등록자인 사실을 그 다음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라고 되어 있어? 알면서라고 되어 있어. 알 수 있었으면서 하면 과실이야. 근데 알면서 하면 이건 고의야. 고의범만 처벌하죠. 알 수 있었는데 깜빡 몰랐다.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무슨 범? 고의범만 처벌해요. 그 다음 뭐가 처벌 없다고요? 공범. 자, 공범 처벌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보시오. 저 신랑이 개업공이요. 신랑이 개업공인데 와이프가 입장에서 개업공 보니까 너무 한심해. 왜? 남들은 있잖아. 웬만하면은 중개 보수를 갖다가 슬쩍슬쩍 올려가지고 이게 한 80짜리라도 법정 보수가 한 80이라도 한 200도 받고 300도 받고 그렇게 잘하는데 지신랑은 그런 거 절대 못해.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줄을 몰라. 그래서 와이프가 신랑한테 막 쪼았어. 좀 더 받으라고. 더 받으라고 좀 했더니 신랑이 중개보수가 80만 원인데 마음이 약해서 조금 더 받는답시고 90만 원 받았어. 얼마 더 받았어? 그래, 걸렸네. 걸렸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보수, 그죠?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금쟁이를 저질렀어요, 신랑. 근데 신랑이 죄질이 나빠, 와이프가 더 나빠. 그 와이프는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안 한다? 예? 안 해. 누구만 처벌돼? 예? 그렇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런 처벌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게 되면은요, 여기 임등치예요. 자, 소속이 이걸 저지르게 되면 자격정지예요. 여러분들 임등치가 센 거요, 절등치가 센 거요.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임등치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약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요, 왜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냐면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세요. 1학년 1반, 3학년 3반. 중개사법에 3학년 3반은 6개밖에 없어. 6개 중에 4개가 여기에 있어, 금지행위에. 무려 4개가. 그러니 절대로 이게 약한 죄가 아니에요, 금지행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등치로 놓은 거는, 금지행위는 그 성격이 온 오프가 아니야. 즉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스펙트럼이요. 그래가지고서 죄가 아주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죄가 무거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서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등치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아까 보수가, 중개보수가 얼마였다고? 80인데 어떤 사람 81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100만 원 받았어. 80만 원 법정 수수료인데 200 받은 사람이 있어. 다 똑같아. 좀 달라. 이걸 만약에 절등치로 놓으면 81만 원, 아니 80만 5천 원 받았어. 그 사람 어떻게 돼야 돼? 빼도 박도 못해. 5천 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죄의 양과 질을 놓고 탄력적으로 보기 위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로 놓고 업무정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록 취소까지 다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 임등치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가벼운 죄는 아니지만 절등치다 임등치다? 임등치. 그리고 소속이 저지르는 뭐다? 자격정지. 그래요. 그래서 1학년 일반에 해당하는 게 뭐냐?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1호부터 시작해서 4호고요. 요게 5호부터 시작해서 7호인데 그 6호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직이요. 서식이 아니고 서직 쌍투에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6호에 같이 있어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다음 자, 요건 뭐냐? 기망. 요건 수수료 실비 초과, 요건 매매를 업으로, 요건 무등록자와 협력, 요건 부동산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 행위, 요렇게 금지 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금지 행위는요, 언어를 떠나서 접근하라 그래서 언어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 절대로 언어를 떠나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조항, 법조문에 적혀 있는 거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123페이지를 펼쳐보세요. 12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그 금지행위의 내용의 1번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나와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기수매무의 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할 때 그 중개대상물의 1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그 매매에다가 2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업으로 할 때 업에 3번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다 할 때 그 중개대상물 1번,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고시장에서 자동차 중고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어. 금지행위야 아니야? 그 법에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개대상물 아닌 건 암만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어. 개업공인중개사 옆에다가 꽃가게 차려놨어. 그래서 꽃 팔아, 꽃.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어. 금지행위다 아니다? 분양권은 장내 건물입니다. 분양권은 장내 건물이에요. 중개대상물이야. 그러니까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건 금지행위다 아니다? 이다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내 뇌리 속에, 내 피부, 내 가슴 속에 안 와닿을 적엔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은 매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매매하는 사람이야? 중개대상물 중개하는 사람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해야 되는데 중개하는 게 돈이 남아 지가 사고 파는 게 남아. 그러니까 그거 한단 말이야.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매매를 하는데 가운데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걸 중개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안 하고 얘로부터 이 물건을 지가 사서 지가 얘한테 팔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고 오로지 뭐 하라? 중개를 해야지. 그거 매매하면 죄가 된다는 거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얘기야. 그래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일단 금지행위다 해서 그 중개대상물 속에는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분양권을 개업공인중개사 뭘 해야 돼? 중개를 해야 돼. 근데 매매를 했다는 건 뭐야? 지가 분양권 사서 다른 사람한테 그 분양권에 뭘 붙여서 팔았다야. 그게 매매를 업으로 하는 여기에 해당
한다. 그 뜻이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 뭐를 업으로 하면 안 돼? 매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 돼, 안 돼? 된다는 거요. 여러분들의 로망이 뭐야? 건물주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임대사업. 된다, 안 된다? 돼. 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한다, 못한다? 못해. 왜 못해? 14조에 없어서지. 금지행위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행위지, 중개대상물 교환을 업으로 한다, 중개대상물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지가 샀다가 지가 팔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업으로요. 뭐라고? 업으로.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매매를 하지 말고 오로지 중개만 하라 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큰 집으로다가 옮기고 싶어도 큰 집을 옮기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고, 또 이사 갈 집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되는데, 팔고 사고 이거 매매잖아.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임대만 해야 돼? 아니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분양받아가지고 지가 사가지고 지가 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은 결국 매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가 아니라 매매를 무엇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다? 업으로야. 그러니까 매매까지는 돼. 즉 단순 매매는 허용되지만 매매를 넘어서서 뭐가 될 적에? 업이 될 적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업이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요. 판례는 횟수와 태양에 의해서 여부를 결정한대요. 뭐에 의해서? 횟수와 태양. 그래서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8년 동안 집을 12번 사서 5번 팔았대. 그 정도면 뭐다?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횟수와 태양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양. 여기 보시오. 여러분들 1년 동안 집 5개 팔고 샀어. 그 정도면 매매를 업으로 한 거야? 아니야? 4개쯤 팔고 사면, 그럼 2개쯤 팔고 사면 일지도 아닐지도 헷갈리잖아. 그래서 헷갈릴 적엔 횟수 외에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냐면 주민등록 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네. 집을 2번 팔고 샀는데. 저 전입신고 전출신고가 한 번도 안 돼 있어. 그때면 뭐야? 그 정도면 업이야. 근데 보니까 전입 전출신고가 다 돼 있어. 2번 동안. 그럼 업이야, 아니야? 잘 모르지. 적어도 확신은 없지. 그래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뭐 장모가 처음에는 있잖아, 애들이 막 저기 엄마랑 같이 뉴질랜드로 막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집을 줄인 거야.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해가지고서 집을 또 줄인 거네. 그러면 매매로 업으로 한 거야? 아니야. 그렇게 횟수와 태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 내용이에요. 정리합시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금지행위 아니다야. 문제는 어떤 게 중개대상물인가 대상물인가, 그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헷갈릴 수 있는 범위 속에는 분양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분양권은 장래 건물로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중개를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이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매매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임대를 업으로 하거나 교환을 업으로 한 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임대를 업으로 할 수는 없더라. 왜? 14조에 없어서 금지행위가 라서가 아니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으로요. 업으로. 그러니까 단순 매매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단순 매매를 넘어서 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어떤 게 업인가 여부는 판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횟수와 태양. 그죠? 그래서 8년 동안 집을 12번 사서 5번 팔았다. 그 정도 매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됐어요? 예. 두 번째. 몇 페이지냐면 12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뭐로 읽어라? 묶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까지를 법 9조부터 묶어서 무등록자. 그 다음에 줄치세요. 알면서. 그리고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무등록자와 협력한 건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과실로 몰랐어.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알면서. 그죠? 고의범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아.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중개 계약만 있어도 무등록자와 협력했다야. 뭐만 있어도? 중개 계약만 있어도. 여러분들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다. 그게 바로 뭐냐? 중개 계약이야. 여러분들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소? 중개 계약이란 중개 의뢰의 접수. 그런데 여기 중개를 의뢰받다. 그게 되니까 다른 말로 뭐야? 중개 계약이야. 중개 계약만 했어도 무등록자와 협력했다는 거예요. 고개 드셔. 어이,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받은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최소한의 실행의 착수로 확인 설명이나 조사 확인을 요한다. OX. X야.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기만 해도 뭐야? 무등록자와 협력했다는 거요. 그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그거요. 중개 계약만 맺어도. 두 번째는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무등록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무등록자와 협력했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했다와 구별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했다는 등록증 양도되어 있어. 잊어버렸죠.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몇 페이지를 펼쳐보시냐면요. 결격사유 전에 있을 거예요. 60페이지에 있네요. 교재 60페이지. 찾으셨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됐어요? 거기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하면 뭐요? 그게 양도되어야, 등록증 양도되어야. 그런데 들춰보시오. 지금 124페이지 그 맨 끝에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죠? 그에게를 다른 사람으로 읽을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그게 뭐야 그러면? 양도되어 아니잖아. 여기 금지행위 아니야? 금지행위요. 안 쓰려고 하니 안 쓰게 못 만드네. 잠깐요.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펼쳐 주시냐면요. 일단 39페이지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은요, 자격증 양도되어 있죠. 9번.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건 자격증 양도되어예요. 그리고 아까 60페이지. 자, 6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요. 맨 꼭대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증 양도되어예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지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걸, 아니, 그래도 어쩌라고. 저놈이 저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걸 뭘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양도대원 맞아. 근데 무슨 양도대요? 공인중개사잖아. 이거 자격증 양도대우를 읽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인데, 시험이 이거 뺄 수도 있잖아, 상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해. 이거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뭘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건 뭘로 읽을 줄 알아야 돼?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얘는 처벌이 달라.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자격증 양도니까 얘는 자격 취소야. 그리고 얘는 포상금 사유예요. 얘는 등록증 양도되니까 절등 취소. 그리고 얘는 포상금이야. 얘는 금지 행위니까 이건 임등 취소. 그리고 포상금은 이거 금지 행위 갖다 일러도 포상금 없어. 저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얘네들은 셋 다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이라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여기 보시오. 봐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한 행위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OX. 예? X. 왜? 임등취. 금지행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별해야 되잖아, 결국은. 그죠? 그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일단, 양도대원지 금지행위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 4와 2로 구별해. 뭐하고 뭐요? 4가 커, 2가 커. 예? 4가 2보다 큰 거 모르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4가 나오면 2가 나온 것보다 커. 그래서 4가 나오면 뭐야? 양도되어야. 2가 나오면. 그래서 4가 나오면 이건 절대적이야. 여기 뭐가? 임의적이야. 됐어요? 일단 그거야. 그 다음 이거요. 그러면 둘 다 4인데 둘 다 4인데 자격증 양도되어야 등록증 양도되어는 어떻게 구별해? 그렇죠. 공인중개사 하면 자격이었어. 개업공 하면 뭐야? 그걸로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인데 자격 취소냐 등록 취소냐 그럼 달라진다는 거요. 여러분들 자격 취소는 무조건 절대적 취소야. 그렇기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어.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요, 여러분들 여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없어.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만 있는 거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적이야. 그런데 등록 취소는 절디냐 임이냐 이렇게 달라지잖아. 다시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여러분들 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대. 뭐야? 왜? 금지행위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요. 그 다음 사용케 했대. 그럼 뭐야? 양도대여야. 그런데 양도대여일 땐 자격증 양도대여인지 등록증 양도대여인지가 헷갈리잖아. 근데 앞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했대. 그럼 뭐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했대. 그럼 뭐요? 예? 자격 취소라 그래요. 왜? 자격증 양도대여. 실제로는 이게 한두 개야. 이게 뭐 서로 엮여 있는 거요. 현실 세계 속에는 저게 다 엮여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법관의 특징은 뭐냐?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는 게 법관이야.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법관은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뭐야? 살인이거든. 근데 얘를 갖다가 이 사람을 저기로다가 절도로 신고를 했어. 절도로. 그러면 절도로 되어 있을 땐 얘가 절도했냐 안 했냐 법관은 그것만 판결을 해. 절도 아니네. 무죄 내보내주는 거야. 절도 아니라고. 사형을 사람을 죽였으니까 얘는 절도가 아니고 얘는 살인이다. 그것까지 법관은 얘기 안 해. 물어본 것만 대답해줘.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로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걸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뭘로 주장하냐에 따라서 어떻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도 저렇게 여러분들 이거 갖고서 내가 이렇게 하기가 싫은데 어쨌든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 모르고 협력한 것도 무등록자와 협력한 행위다? 아니다는 거요. 알면서야. 됐어요? 그 다음에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요.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중개를 의뢰받기만 하면 무등록자와 협력한 거다. 아니면 의뢰받고 실행에 착수해 있어야 무등록자와 협력한 거다. 의뢰받기만 하면 무등록자와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는 뭐냐?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하는 행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어떻게 다르다?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뭐? 금지 행위. 그래서 뭐? 임등치. 사용케 하는 행위는 양도돼요. 근데 자격증 양도되는지 등록증 양도되는지는 뭘로 구별한다? 그래요. 그렇게 천재 같으면서 그래요. 하긴 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소리죠. 법이 이런 거야. 이따위라서.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호 봅시다. 3호. 자, 124페이지 3호요.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 규정에 따른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건 뭐냐? 32조 규정가 중개보수요. 뭐요? 중개보수. 그러니까 32조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가 아니라면은 여기 금지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14조 업무를 하고 수수료 듬뿍 받았어. 14조 업무하고. 그러면 초과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14조 업무가 뭔지 몰라? 관상재분소 중개보수 규정 적용돼 안 돼.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봐봐. 중개보수는 많아야 0.9%야. 많아야 몇 프로? 근데 분양대행 해주고 뭐 해주고? 5% 받아서 분양대행 해주고 몇 프로? 그러면은 무려 중개보수의 6배 받았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왜?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여기 보면 몇 조 규정에 따른 보수야? 중개보수야. 중개보수 아닌 거를 듬뿍 받아도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래요. 다시요. 권리금에 대한 사례로서 별도로 듬뿍 받았다. 금지행위다 아니다? 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아니라는 거였잖아. 돼서요? 임대 관리 이거 말고 컨설팅 업무를 하고 중개보수 직접 컨설팅 업무를 하고서 왕창 받았다.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왜? 그 14조 업무에 여기 적용 없다는 거요. 그 얘기였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명목이 뭐가 됐든 간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이야 금품이야? 읽어보세요. 금전 금품.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안 돼. 딴 것도 받으면 안 돼. 행운의 열쇠, 그림, 도자기, 실제로 그런 걸로 받아? 아니면은 백화점 상품권, 구두 티켓 이런 걸로 받아? 그렇죠. 그런 것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근데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받으면, 자 예를 들면 법정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 받기로 했어. 얼마?
50만 원. 그랬더니 고맙다고 중개보수 50만 원 주면서 그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어치 넣어서 줬어. 그거 받았어. 그래서 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 왜? 합쳐서 얼마니까? 70원, 100만 원 범위이니까 그땐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금품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됐어요? 고개 드셔. 아까 했던 거요. 그런데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어. 뭐 했다고? 중개보수가 80만 원인데 매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집 팔아줘. 80? 내 200 줄게. 얼마 주게? 법정 수수료가 80인데 200 주겠대. 그래서 싫어 그랬어. 아니면 그럽시다 그랬어. 자, 이때 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 왜? 그렇지. 아직 안 받았잖아. 됐어요? 안 받으면 안 걸려. 자, 근데 법정 수수료가 80인데 200을 받았거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또는 불길해서 돌려줬어. 120만 원. 수수료 실비 초과다 아니다? 예? 초과요. 사람 죽여놓고 가서 자수하면 괜찮아? 살인 아니야? 아니 이미 저질렀잖아. 그건 기수야. 다만 양형에 참작되겠죠. 스스로 자수했으니까 그 이쁘게 봐주겠지. 그러니까 절등치할 걸, 등록을 취소시킬 걸 업무정지 정도로 봐주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거 자체가 기수가 아닌 것은 일단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 수표로 받았어. 8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받았고요. 수표로. 다음날 은행에다 탁 넣었더니 부도 났어. 금지행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예? 저질렀다야. 왜? 받았거든. 무조건 초과해서 받으면 걸려. 자, 여기서 같이 수업해야 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거예요. 뭐요? 자, 순가중개계약 처음 듣죠?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인정작업이라 그래. 뭐요? 인정작업 이러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문주원을 의뢰받으면서 이러는 거요. 그래요? 그럼 내가 손에 무조건 3억 쥐어줄게. 대신에 내가 이걸 3억 2천에 팔든 3억 3천에 팔든 내가 얼마에 팔든 이야기하지 않기. 단 중개보수 내가 안 받을게. 얘가 뭐다? 순가중개계약이에요. 순가중개계약은요, 그거 뭐냐면은 일정 금액으로다가 물건을 거래해 줄 것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뭘로 돌리는? 중개보수로 돌리는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 순가중개계약으로. 우리 법은 순가중개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금지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위법 아니야. 그러나 순가중개계약의 결과 3억이었는데 내가 3억 2천에 팔았어. 그럼 중개보수 여기 3억 주고 나니까 나 얼마 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3억이면은 상가라고 해도 상구 27 270만 원인데 나는 얼마에 벌었어? 2천을 벌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뭐다? 중개보수 초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여기 금지행위다 아니다? 왜죠? 약정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받아서 아직 안 받았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게 됐대. 그때 비로소 뭐다?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얘기야.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자, 네 번째 몇 페이지냐면요 126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건 기망행위라 그래요. 뭐요? 기망행위. 돼서요? 자, 고개 드시오 여러분들. 거짓말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하얀 거짓말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살아? 거짓말 하고 살아? 많이 하고 살아? 예. 그럼 많이 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인생이 컬러풀한 사람이죠. 재밌게, 세상 재밌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 사실, 흑백 인생 있잖아. 그죠? 요거 아니면 저거,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인생이 흑백이지. 나 같은 사람. 예. 재미없어요, 세상이.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거짓말 못하고 속이면 안 된다 하면 진짜 다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썼어. 거래상 중요상. 뭐? 거래상 중요상. 그것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속이는 거다 아니면 거래상 중요상이다. 그럼 거래상 중요상이 뭐냐는 거예요. 판례는요, 거래상 중요상을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요?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 그래서 무척 높은 가격, 무척 낮은 가격으로다가 요게 거래상 중요사항이야. 그런데 대체로 학설은 여긴 거래상 중요사항, 그러니까 판례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판례는 뭐냐면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해 준 거야. 물어본 거에만. 그래도 여기서 거래상 중요사항은 그냥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외에도 그러면 거래상 중요사항이 있는가? 확인 설명사항과 일치하는 걸로 봐요. 뭐랑요? 뭐랑 일치하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확인 설명보다는 거래상 중요사항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넓힌 게 아니라 좁혀서.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 모든 게 다 거래상 중요사항이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 있죠. 또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결정을 내리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해야지, 확인 설명사항 전체를 갖다가 거래상 중요사항으로다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하여간에 판례가 얘기한 건 가격과 현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은 이런 거요.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된다고 속여서 사게 만드는 거. 예. 물건의 가격은 이거요. 2억인데 3억이라고 속여서 사게 만드는 거. 또는 3억인데 2억이라고 속여서 팔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여기 판례가 이야기하는 거래상 중요사항이에요. 그래서요, 이 물건의 가격을 논할 적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적절히 높은 가격, 적절히 낮은 가격은 여러분들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집 팔려고 친구가 개업공이야. 집 팔아달라고선 친구한테 가서 그러죠. 내 집 좀 잘 팔아줘. 그 얘기는 싸게 팔아줘, 비싸게 팔아줘. 그런 뜻 아니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가서 집을 구할 적에 내 집 좀 구해줘 할 때, 잘 좀 구해줘 할 땐 비싸게 아니면 싸게. 그래서 적절히 비싼 가격, 적절히 싼 가격,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비싸고 싸다. 얘는 여기서 말하는 금지,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이야, 아니야? 그때는 아닌 거요. 적절히. 그래서 무척 높은 가격, 매우 낮은 가격,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 중요사항이야. 그 다음,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이 있어. 아니, 여러분들 거짓말, 말과 행동 말고 그 밖의 방법이 거짓말이 있겠어? 뭐겠어? 말과 행동 말고 그 밖의 방법. 그래요. 침묵에 의한 기망도 포함되는 거예요. 뭐도? 침묵에 의한 묵시적 기망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원래 법에서는 침묵은 거짓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불리한 얘기 나오면 어때? 딱 입 닫잖아. 그런데 중개사법은 아니야. 침묵도 거짓이야. 묵시적 기망도 어떻다? 포함돼. 그리고 왜 그러냐? 확인 설명해야 될 이야기들을 안 해준 거 알면서도 요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요. 그래서 보이쇼. 자, 판단을 그르치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그렇다면 기망한 거야, 못한 거야? 기망 못한 거요.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옆에 앞에 의뢰인한테 열심히 쏘겨댔어. 그냥 뭐 그래가지고서 뭐 공법적으로 뭐 해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여기 재개발 어쩌고 재건축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쏘겨대가지고 2억짜리 갖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한 3억 5천 된다고 그렇게 쏘겼어요. 그랬더니 다 들은 사람이 얘기를 다 듣고 픽 웃었어. 왜? 공법 교수였어. 그러니까 속아 넘어갔다 안 속아 넘어갔다. 그러면 기망했다 못했다. 그러면 금지행위로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자 금지행위가 되려면 속아 넘어가서 손해에 이르러야 금지행위다. 손해보지 않아도 금지행위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읽어보세요.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쳐 손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렇죠. 손해에 이르렀다.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요. 여기 땅이 2억짜리거든. 근데 재개발된다고 막 속여가지고 3억에 사게끔 했어. 얼마에? 3억에. 근데 실제로는 그 땅이 있잖아. 국가에서 극비리에 신도시 프로젝트가 있었어. 그러더니 이게 이 친구가 이 땅을 사자마자 일주일 뒤에 신문에서 꽝 터지면서 여기가 조사해보니까 또 중심상업지역이래. 그러더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게 12억 올랐어. 12억이 됐어. 그러면 손해봤어 안 봤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금지행위 안 저지른 거야? 저지른 거야? 저질렀다는 거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 저기까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때 거래상 중요사항이 뭔가?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이라고 판례는 이야기하고 그저 학설은 대체로 확인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요. 그 다음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이라고 할 때 말과 행동 말고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이 있는가? 침묵에 의한 기망도 포함된다. 그게 그 밖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가 금지행위지 의뢰인이 판단 그르치지 않았다면 금지행위가 미수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고 판단을 그르쳐서 손해까지 이르러야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금지행위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망, 수수료, 중개보수실비, 초과, 매매를 업으로 무등록자와 협력 여기까지가 1학년 1반이요.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